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방 직후에 이 땅에 난립했던 많은 정당들, 무수히 많은 그 정당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정당들이 어떤 정당이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정당들과 오늘날 현존하는 정당들과의 관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공당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현실적으로는 해방 직후는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 90년대 소위 말하는 삼김 시대가 종식되기 전에는 교과서적으로는 정당은 공당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정당이라는 것도 사당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평민당에서 김대중, DJ가 없는 평민당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YS가 없는 민주당, 이런 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그 수많은 정당 중 굵직굵직한 정당, 그 중에서 중도 좌파를 대변하는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요. 조선인민당을 계승한 정당이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당은 어떤 보수 중심의 사당적인 성격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조선인민당에서 여운형이 정치적인 암살에 의해서 여운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조선인민당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좌파의 대표적인 정당 조선공산당이 나중에 이제 위패 사건으로 인해서 미 군정청에서 조선공산당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만든 정당이 노동당인데요. 그 노동당은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세운 북조선 노동당과 나중에 그 이전에 세워졌던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이 박헌영이 월북하면서 하나의 노동당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의 노동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쭉 박헌영이 창당한 이후로 현재까지 중심인물은 박헌영에서 이후에 박헌영을 제거한 김일성이 당의 실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박헌영이 세운 노동당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파 계열에서
안재홍이 세운 국민당을 김구 선생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황국을 하면서 세운 한독당에 안재홍 선생이 세운 국민당을 헌당했다. 공식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재홍 선생이 김구 선생의 한독당에다가 당을 헌당을 했다. 당시에 나와 있는 기록에 헌당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요. 아무리 당수라고는 하지만 공당을 자기 사유물처럼 헌당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이 아주 근래까지도 당의 보스를 중심으로 한 사당의 성격이 강했고, 해방 직후에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운형이 정치적인 암살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그의 정치 인생도 당연히 막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구 선생도 역시 해방 이후에 있었던 많은 정치적인 테러 사건의 희생이 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안재홍이 세웠던 국민당, 그리고 국민당을 통합하게 된 한독당 역시도 김구 선생이 없는 한독당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정당 중 그 어떠한 정당도 김구 선생의 한독당을 계승한 정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정당인 1공화국에서의 자유당 정권 하에서의 이승만을 총재로 한 자유당 역시도 4.19 민주혁명을 통해서 제1공화국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유당도 이 땅에서 자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으로 박헌영의 월북을 통해서 북한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내려오는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북조선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데요. 우파, 송진우, 김성수, 그리고 장덕수, 이런 인물이 중심이 되었던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은 이후에 195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민국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약간의 비슷한 정당의 이름을 많이 썼지만 지금과 같이 민주당을 표방한 명칭은 공식적으로 1956년부터 민주당이라는 명칭을 쓰긴 했지만 1956년에 민주당은 없던 정당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정당이 아니고요. 해방 직후에 김성수와 송진우, 장덕수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한민당이 52년도에 민국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56년도에 민주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여러 명칭으로 이후에 명칭 전환은 여러 번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명칭 변화가 약간 있었고요. 아주 흡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공통점은 민주라는 용어는 반드시 들어간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다수는 현재 민주당의 시작을 1956년 민주당부터 민주당이 생겼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엄연히 1956년 민주당은 해방 직후에 한민당이 민국당으로, 민국당이 이후에 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56년 민주당을 개성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수많은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250여 개의 정당, 최고로 많았을 때는 정당이 3.2 군정 치하에서 450개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450개의 정당 중에서 현재 살아남은 정당이 단 2개의 정당인데요. 하나는 북으로 간 노동당,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 그 한민당을 개성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왜 당의 역사를, 당의 시작을 1945년 한민당으로부터 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56년 민주당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지,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역사에 흑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또다시 굉장히 첨예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친일 청산이라는 바로 그 이슈입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에 민족 지도자들과 우리 당시의 민중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의 친일 청산 주장으로 연계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